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날의 먹냥 채널에 소개된 해리의 사랑과 의존 이야기인데요. 네네, 저도 봤습니다. 그 해리 이야기요. 네, 한 사람과 이제 반려견 해리 사이의 어떤 깊은 유대감, 또 힘든 시기에 동물이 주는 위안에 대해서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사연이었어요. 사연 시작이 이렇죠. 주인공께서 직장도 그만두시고 또 자녀분하고도 좀 멀어지고. 네, 남편분과도 좀 어색했다고 하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외로움, 공허함 이런 걸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클리닉까지 찾아가셨는데 네, 거기서 뜻밖의 질문을 받으신 거죠. 네. 동물을 좋아하세요? 이 질문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질문인데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요? 그렇죠. 때로는 정말 기본적인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을 딱 건드릴 때가 있거든요. 당시에 여러 관계에서 좀 단절감을 느끼셨던 상태였으니까요. 아마 이 질문이 어떤 인간관계와는 다른 종류의 연결, 그 가능성을 딱 열어준 게 아닐까 싶어요. 다른 종류의 연결이요? 네, 동물이 정서적 회복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 사연이 정말 잘 보여주죠. 그냥 위로받는다, 이걸 넘어서는 힘이 있어요. 존재 자체가 주는 힘. 그 심을 찾아서 이제 보호소로 직접 가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강아지들이 있었는데 유독 좀 조용한 푸들 해리한테 마음이 갔다고요?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맞아요. 다른 애들처럼 막 활발하지 않은 모습, 그게 오히려 눈길을 끌었다는 거. 이 첫 만남에서의 이끌림,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당시 주인공의 마음 상태랑 관련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활기찬 모습보다는 그 차분함에 끌렸다는 건 어쩌면 그때 주인공 마음속에 어떤 소란함과 반대되는 평온함을 원했던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혹은 뭐랄까 해리의 그 조용한 모습에서 자신의 어떤 외로움 같은 걸 봤을 수도 있어요. 투영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다가가서 앉았는데 해리가 조용히 손등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왔을 때 아마 그때 언어를 넘어서는 어떤 판단이나 요구가 없는 순수한 수용, 그런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순수한 수용? 네, 그래서 사람의 위로가 말이라면 해리의 위로는 온기였다. 이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 표현이 정말 와우. 말이라는 건 때로 분석하고 평가하고 조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온기는 그냥 그 자체로 감싸 안아주는 거니까요. 그 온기가 이제 일상으로 스며들면서 변화가 시작된 거죠. 해리가 막 장난치는 모습,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모습. 네, 비 오는 날 같이 창밖을 본다거나. 네, 그런 소소한 순간들이요. 이게 무너졌던 일상을 다시 세워주고 감정을 나누는 통로가 되어준 거예요. 해리가 더 이상 그냥 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삶의 아주 중요한 일부,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닷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맞아요, 닷.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영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해리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기력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네, 잘 걷지도 못하고 계단도 힘들어하고. 네, 결국엔 음식이나 물도 거부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사연자분이 해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 이게 엄청 컸다고 해요. 아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정말 컸을 겁니다. 네, 사실 반려동물의 노화나 죽음은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슬픔의 깊이가 종종 좀 간과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냥 동물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는 시선도 있고요. 네. 특히 사연자분처럼 힘든 시기를 정말 함께 극복한 경우에는 그 유대가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거든요. 거의 뭐 생존의 동반자 수준까지 깊어지죠. 생존의 동반자.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별을 앞두고 돌보는 과정 있잖아요. 그때 유대감은 오히려 더 강렬해진다는 점이에요. 오히려요? 네. 서로의 약한 모습 속에서 마지막까지 연결되려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죠. 사연자분의 그 두려움도 사실은 그 깊은 연결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리의 마지막 순간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해리를 안고 지켜봤다고 하셨죠. 네. 그 장면이 참 사연자분이 막 우열을 하니까 정말 힘겹게 눈을 뜬 해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꼬리를 아주 살짝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으셨다고 하죠. 해리가 마지막까지 나를 안심시키려고 하는구나.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마지막 꼬리 흔듦, 이게 그냥 동물의 반응,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정말 깊은 교감의 상징으로 볼 수 있겠죠. 네.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는데도 상대방의 슬픔에 반응하고 어떻게든 위로를 건네려는 그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일방적인 돌봄 관계가 아니었다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연결된 상호적인 관계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말 언어가 필요 없는 소통의 정수랄까요? 해리는 떠났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요. 해리가 늘 앉던 그 자리에 빈 쿠션처럼. 네, 빈자리가 주는 무게감이 있죠. 해리는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해리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 고백들이 해리가 남긴 변화가 얼마나 근본적이었는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한 슬픔을 넘어서 어떤 깊은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죠. 오늘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본 이 사연은요, 정말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말이 아닌 존재와의 교감, 그게 주는 특별한 위안의 힘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맞아요. 해리를 향한 사연자분의 마음은 아마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거고요.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삶의 어떤 순간을 함께 버텨준 해리 같은 그런 존재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곁에 있나요? 네, 만약 그 기억이나 존재가 주는 어떤 온기가 있다면 그것도 바로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한 형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이 깊고 또 조용한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우리한테 뭘 가르쳐 줄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공감 능력이나 아니면 역경을 헤쳐나가는 회복 탄력성 같은 거요. 아,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그리고 또 말 없는 순간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뭘 알려줄까요? 더 나아가서 동물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의 깊이, 그 깊이는 우리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